자, 이번에는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식이란 무엇이냐? 부정방식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n, 맞죠? 개수입니다. 이거는 미지수의 수보다는 미지수의 수가 봐도 등식의 수가 이름 바뀌었습니다. 등식의 수가 더 작은 경우입니다. 미지수의 수가 더 많은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이란 말은 정할 수 없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x 더하기 y는 2, 이것이 부정방식의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왜? x가 1이면 y는 1 되면 되고 x가 2면 y는 0 되면 되고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1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정방식이라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수가 다 근이다. 그건 아니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쌍만 근이다. 부정방식이 해도 이 조건을 만족한 합해서 2가 되는 놈만 근이다. 마음대로 부정방식이니까 1, 3도 근이고 뭐 1, 5도 근이고 이런 거 다 아닙니다. 1, 5 넣으면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세트만 근이다. 가끔가다 부정방식이 했더니만 뭐 다 모든 실수 쌍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얘를 만약에 좌표 평면에다 표현하면 이 순서 쌍들은요 사실은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 이 쌍 맞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이것 위에 있는 순서 쌍들만 다 해다라는 이야기지 이런 점들도 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이거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방식은 해는 무수히 많긴 많겠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 부정방식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의 점들의 순서쌍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부정방식을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푼다고요? 무수히 많아서 못 푼다면서요? 예. 다만 조건이 있다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다면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곳에서 야 x, y는 자연수야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해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네. 어떻습니까? 풀렸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이런 식으로 자연수 조건 등이 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을 특히 우리가 푸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은요. 일단 정확하게 완벽하게 풀어내려면 뭐라고요? 부족한 등식의 개수를 특정한 조건이 채워주는 형식이 돼야 되고 이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부정방식을 푸는 해법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실수 조건 그리고 정수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고요.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이고 유리수 조건도 필요한 경우는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약간 유행어해가지고 풀어볼 건데 자, 실수 조건 부정방식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수 조건 부정방식은 교과서에서 소개되기로는요. 실수 조건 부정방식은 이런 두 가지 꼴입니다. 뭘 이용하는 거면 제곱의 합이 0이다. 또는 그냥 이겁니다. 제곱수는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이걸 이용하면 풀립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경우는 변인 고정을 하고 d가 0보다 크나 판별식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두 개는 반드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수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건 참 적나라하고요.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단 x, y가 실수라고 있습니다. x, y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면 분명히 부정방식은 맞습니다. 미수는 x, y 두 개고 등식은 하나니까 미수의 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풀 것이냐? 완전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해 봤더니만 완전 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x는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요. y는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쓰면 딱 0이 되어버렸습니다. 5를 여기다 4개를 묶고 이게 한 개 먹었으니까 끝이죠. 제곱 합해서 0 되는 경우는 00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제곱수는 0보다 크게 나갔거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y는 1로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것.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한번 바꿔보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풀이 원리고요. 두 번째, 변인 고정을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완전 제곱이 잘 안 느껴지더라라고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2, 3, 6을 풀 건데요. 실수 조건이 있네요. 실수 xy니까 완전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완전적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x는 x제곱 마이너스 4xy도 있고 마이너스 6x도 있고요. y도 5y제곱도 있고 6y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잠깐만요.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4xy니까 아이고 이거 어렵네요. 자, 이걸요. 제가요. 이제는 푼다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앞에서 완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지만 완전적으로 잘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완전적으로 잘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해석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창 생겼고 1창 이렇게 나열해 봅니다. 마이너스 2배의 2y가 생겼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 3배의 x 그러면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2, 3은 6x 되었죠. 그리고 상수항 x에 대한 상수항은 5y의 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18은 0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수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x니까 실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분의 d 판별식을 씁니다. 자, y는 뭐처럼 취급했다고요? x 입장에서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변인 고정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x 입장에서는 y는 상수다. 따라서 x에 대한 방정식이다. y는 버린다. 변인 고정, y를 고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t는 판별식은 2y 더하기 3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5y 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18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왜?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4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제곱 한 개 생기고요. 그 다음에 3위는 6이 12y에서 6y 뺐으니까 더하기 6y가 한 개 생기고요. 더하기 3은 9에서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가 한 개 생겼습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y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고요. 이거 완전 제곱인데 y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고 얘가 근데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제곱수에다 음수 붙였는데 항상 음수인데 어떻게 0보다 큽니까? 안 되고 0만 가능하네요. 따라서 y는 3이라는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을 도로빵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3을 넣어주면 3위는 6, 9, 9의 18x가 될 것이고요. 굳이 더하기 이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반의 제곱입니다. 9, 9, 81 될 겁니다. 왜? 이거 d 이퀄 0 조건이니까 얘는 완전 제곱이 돼야 될 거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뒤의 수는 이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9의 제곱은 0일 거니까 x는 또 9 나왔네요. 풀렸죠. 이렇게 얘를 완전적으로 변형하기가 조금 귀찮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악으로 깡으로 이걸 완전적으로 바꿔내려면 바꿔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바꿔본다. x제곱 야 이거 참 귀찮네. 이거 만약에 제가 억지로 완전적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거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4y 제곱 더하기 9 정도가 되었고 더하기 y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은 0 이리 만들어집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y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요. y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러네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래 썩 지우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맞습니까? x의 제곱 나오고 따라서 그 다음에 4y 제곱 나왔고 y 제곱 y 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는 4xy 될 것이고 마이너스 3은 6x 될 것이고 더하기 9고 더하기 9니까 더하기 18 될 것이고 그리고 더하기 3은 6, 6이 12y고 마이너스 6y니까 더하기 6y가 다 맞네요. 따라서 얘는 이꼴 0이고 얘는 이꼴 0이니까 y는
3 나오시고요. y가 3이니까 x는 9 나오시고요. 자,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꾼다? 잘 힘들죠. 저도 낑낑대면서 겨우 만들어 봤는데, 따라서 굳이 완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x에 대한 2차 방식으로 해석하고 판별식 쓰는 것은 기계적으로 풀 수 있다. 베닝 고정법과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완전적으로 바꾸는 방법, 둘 중에 뭐가 나은지는 그때그때마다 더 잘 보는 놈 쓰면 되십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나 적용 가능하다는 것, 기계적으로 풀어야 하는 거니까. 자, 이것이 실수 조건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갔다. 아니면 2차 방식처럼 해석해가지고 변인을 고정하고 판별식을 써주셔도 됩니다. 실수 조건 부정 방식 두 가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수 조건입니다. 정수 조건 부정 방식은 원체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정수로는 전부 다 정수로는 다 이러한 부정 방식으로 풀기 위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정수론 도구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꼴랑 2가 하나 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로 되어 있다면 각각 정수일 거다. 그 다음에 조건 확장법 조금 되어 있는 놈 있고요. 그리고 부등식법 한 이 정도 3개가 최대 맥스입니다. 이 뒤에 두 가지는 조금 어렵고요. 부등식법은 특히 어렵고요. 아마 거의 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건 확장법까지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변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수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것이 만약에 xy가 정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xy가 정수꼴로 되어 있으면 이걸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정수만 남기고요. 그러면 강제 인수분해입니다. 니꼴 0꼴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x를 각자 묶어주시면 y-2가 되고요. 근데 y 남았죠. 근데 y 빼기 2가 있어야만이 인수분해 될 거 아닙니까? y가 남았을 거니까 더하기 뒤에 y 빼기 2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2를 빼주면 2만 남았겠지요. 그러면 y 빼기 2 묶어내면 x 더하기 1, y 빼기 2는 2. 곱해서 2가 되는 정수니까 이것도 정수고 정수일 거니까 1, 2 또는 2, 1이 됩니다. 2의 약수밖에 안 되죠. 정수니까 정수도 곱해서 2 되는 경우는 뿔마, 부호는 뿔뿔, 마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1 되려면 이제 막 쓰는 겁니다. 1 되려면 x는 0 돼야 되겠네요. 그때 플러스 2가 되려면 y는 4 돼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y는 0 돼야 되고요. 플러스 2가 되려면 x는 1 돼야 되고 플러스 1 되려면 y는 3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이때 마이너스 1 되려면 x는 1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짝의 해를 구한다. 강제 인수분해라는 놈입니다. 이것 말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원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한 개 그냥 제가 예를 한 개 보여드립니다. 굳이 제가 인수분해 잘 안 돼요. 인수분해 잘 안 되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x를 묶어내면요. x가 한 개 아무거나 묶으면 됩니다. x는으로 풀 겁니다. y-2는 4-y고요. y 넘기고요. x는 y-2분의 4-y고요. 대가리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y-2분의 이거 1차는 1차로 나누면 몫이 마이너스 1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y 더하기니까 이게 2가 나머지 남을 겁니다. 왜? 마이너스 y 더하기 4를 그냥 직접 나눴다고 보셔도 됩니다. y 빼기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더하기니까 빼면 2 남지 않습니까? 목 1이 남았으니까 여기다 써주시고 나머지는 여기 써주셔도 됩니다. 이랬더니만 x가 이제 정수랍니다. x가 정수면 이거 정수 맞고 이게 정수가 되려면 y 빼기 2가 가능한 게 2의 약수밖에 안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겠네. 따라서 y는 얼마 됩니까? 2를 툭 넣으면 2 더하기 1, 3 또는 2 빼기 1, 1 또는 4, 뭡니까? 2 더하기 4 또는 2 빼기 0 이렇게 4개가 되겠네요. y는 3, 1, 4, 0, y는 3, 1, 4, 0 맞지 않습니까? 그때 x 구해주면 되는 거죠. y가 3일 때니까 1, 2, 1 되겠네요. x는 1, 1,3 앞에서 나온 이런 맞죠. 또 y가 1일 때 1 넣어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1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할 거고요. 원체 다양한 방법들이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정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은 맨 첫 번째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변형한다. 자,
물론 이게 굳이 또 뭐 다른 놈도 있으시면 좋은데 이 예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방식이 있으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는데요. 그래요.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 그냥 한 개 더 풀어봅니다. 자, 정수 방식입니다. 얘가 완전 제곱수가 된다. 그 말은 17p 더하기 1이 m의 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완전 제곱수. 니 꼴은 하나고 모르는 문자는 두 개니까 드디어 부정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때 p는 소수이시고요. m은 이때 정수로 잡아놓겠습니다. 자연수로 잡아놓겠습니다. 아무거나.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이러한 p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1을 살 넘겨주면 m제곱 마이너스 1은 17p고요. 자, 이거 약수 배수꼴로 만들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m-1, m 더하기 1은 17p니까 곱해서 17p니까 얘의 약수 드릴 겁니다. 17도 소수고 p도 소수니까 약수는 m 더하기 1은 17과 p의 약수니까 얘의 약수는 해봤자 1, 17, p, 17p 이렇게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자 m 더하기 1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네, 첫 번째 m 더하기 1이 1 될 수가 있는 거고요. 1 된단 말은 m은 얼마? 0이라는 이야기고 이 값은 마이너스 1. 말이 안 되죠. m이 0 되면 곱하기 1은 17p 말이 안 됩니다. 이게 1인 경우에는 이쪽이 얼마가 돼야 되고요. 이런 지우겠습니다. 그냥 바로 1 쓰면 되는데 뭐하라고. 이게 1 되는 경우는 이만큼이 m 빼기 1이 17p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B. 다음에 두 번째 m 더하기 1이 제가 m을 자연수로 놨기 때문에 양수만 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만큼이 17인 경우입니다. 얘가 17인 경우는 그러면 m 빼기 1이 p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m은 넘겨주면 16이고 맞죠? 이게 16에서 빼면 15니까 야 소수가 아니라서 버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m 더하기 1이 p인 경우입니다. m 더하기 1이 p가 되면 m 빼기 1이 17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m은 18이니까 18에도 1 더하면 m은 18이고 p는 19. 오, 말이 되는 것 같네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m 더하기 1이 17p가 되는 거고 그때는 m 빼기 1이 1 돼야 되는데 이때 따라서 m은 아마 2가 될 거고 2, 1, 17의 배수하니까 이도 버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다 뭐라고요? 곱해가지고 정수꼴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형의 부정방정식입니다. 곱해가지고 정수꼴이 되니까 그러면 각각은 요로마의 약수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용해서 푸는 것이 마침 여기 들어있는 부정방정식의 정수조건 부정방식 중에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변형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제 부등식법이 좀 남았는데요. 다 이거 사실 과정을 좀 넘어서 있긴 한데 부등식법을 한번 보신다면 부등식법이 여기에 살짝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요만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십니다. 부등식법을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수 약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약수를 이용하면 맨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약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양변에 4xy를 곱해버립니다. 그럼 xx 약분되니까 4y 더하기 4x는 xy가 되고요. 다 넘겨주시면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이 되고 인수분해를 억지로 합니다. x를 뽑아내면 y 마이너스 4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4y 남았을 건데 이곳에서 x 뽑아내면 y 빼기 4가 있어야 인수분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로 마이너스 4 뽑아낸 상태에서 y 빼기 4가 있다고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4, 4, 16을 넣었으니까 이도 16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y 빼기 3 묶어내면 x 빼기 4, y 빼기 4는 16이 되는 거고 자연수 정수 곱하기 정수는 16이 되려면 16의 약수 1, 16, 4, 아니 2, 8 넘었는데 왜 4가 벌써 나옵니까? 2, 8, 4, 4, 8, 2, 16, 1 정도가 되시고요.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10이 안 되죠. 그래서 플러스밖에 안 되고요. 마이너스 8 되려면 마이너스니까 또 플러스밖에 안 되고요.
마이너스 4 되려면 y는 0 돼야 되니까 플러스밖에 안 되고요. 이것 또한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다 플러스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 되려면 x는 5가 돼야 되고요. x는 5 되면 5 빼기 4는 1 되고요. 16 되려면 y는 20이 돼야 되고요. 2가 되려면 6이 돼야 되고 플러스 8이 되려면 12가 돼야 되고요. 4가 되려면 8이 돼야 되고 이때 또 8이 되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12, 6 될 것이고 서로 뒤집어지기 25가 될 겁니다. 이런 5쌍의 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걸 이제 이번에는 저 부등식법을 쓴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연수 xy이기 때문에 자, 이곳에다가 x와 y에다가 대소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크다 작다를 부여를 하더라도 일반성은 잃지 않으니까 x보다는 제가 y가 크나 같다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 모두 자연수지만 둘 사이에는 대소가 있겠죠. 이렇게 두고 출발합니다. 물론 두 개 바뀌는 것은 뒤에서 새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면 x분의 1은 뒤집어질 겁니다. y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역수를 취하면 부동의 방향은 뒤집어진다.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누가 더 크거나 같습니까? x분의 1이 크거나 같을 거니까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x분의 1은 그대로 x분의 1하고 더하기 y분의 1 대신에 도로 x분의 1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고 y분의 1보다는 x분의 1이 크거나 같으니까 이걸 1이 대체한 놈이 더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근데 이쪽은 얼마냐? 이것은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쪽은 우배는 x분의 2가 될 거니까. 따라서 x는 4의 8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됐죠? x는 8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x가 가능한 수를 생각해 본다면 x는 얼마나 가능하냐? 8, 7, 6, 5, 4, 3, 2, 1 등이 다 가능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에다가 8을 딱 넣고 y값 구하고 7 넣고 구하고 촉촉 구해가면 y값을 졸졸히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귀찮네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더 쓸 수는 있습니다. 8, 7 이곳에서 제가 버려야 될 것은 졸졸히 버립니다. 예를 들면 7이나 5나 6이나 3이나 이런 놈들은 다 버릴 생각입니다. 왜 7을 버리느냐? 자, 왜 7을 버리는 거면 아이고 이건 물론 이제 참 x에다 7이 있으면 y 값은 절대 뭐 정수가 안 나오죠. 분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이 값은 y분의 1 이렇게 좀 지어 놓을까요? 좀 제가 괜히 했다라고 약간 후회가 좀 되긴 되지만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좀 귀찮긴 하네요. x에다가 7을 넣은 경우는 y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4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은 4x분의 x 마이너스 4가 되셔야 되는데 자 이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y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이 뭐가 돼야 된다? 정수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4분의 4x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야만이 정수가 될 거 아닙니까? x 마이너스 4가 4x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즉 이 값은요 어떻게 된다? 4 더하기 빠르게 뭐 정리해도 됩니다. 참 이게 좀 괜히 했습니다. 4x 마이너스 16이니까 16이니까 x 마이너스 4는 16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16의 약수가 되려면 7은 안 되죠. 16의 약수가 되려면 6도 안 될 거. 6 넣으면 됩니까? 6 넣어버리면 가능하네요. 이런 죄송합니다. x는 6 가능하고요. 5 넣어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x는 이거 가능하고요. 8 가능하고 5 가능하고 4 안 될 거고요. x가 4 되어버리면 x가 4가 되어버리면 말이 안 되죠. 다음 8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x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왜? 4분의 1 이거는 x가 4보다 작아버리면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니까 이게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다 주면 8, 6, 5 된다. x는 따라서 이 나온 8, 6, 5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y값 구하고 다시 뒤집기를 해주시면 x가 8, 6, 5니까 이때 y값은 얼마냐? x가 8, 6, 5면 x는 8인 경우 8, x가 8인 경우는 4, 8y가 되고요. x가 6인 경우 6을 넣어주면 6이니까 2, 8, 16, 8, 12가 될 것이고요.
x가 5인 경우는 20이 되겠네요. 여기다 5를 넣어주면 20 될 거고 xy를 뒤집을 수 있을 거니까 이제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y가 x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얘를 뒤집은 놈이 그대로 나오게 되면 88은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12,6 나오고요. 20,5 나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등식법인데 조금 더 귀찮죠. 그래서 부등식법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등식법은 많이 넘어간다. 조건 확장법이 남았는데 이곳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다음에 조건 확장법이 소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심화서를 풀다 보면 조건 확장법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 나오면 뭐 버리시면 되는 거죠. 요즘은 조건 확장법 안 쓰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 방식을 풀 수 있는 제가 방법들을 따져봤는데요. 부정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특정한 조건이 부족한 등식의 개수를 채워주는 그런 형식이더라라는 이야기고요. 특정한 형식의 조건에는 실수, 유리수, 정수, 자연수 조건인데 이거 공부해봤고요. 이거 공부해봤고요. 유리수 조건은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x 더하기 y 루트 2가 예를 들면 3을 만족합니다. 단 이때 x와 y는 유리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잃어버리면 유리수? 그럼 무리수에 상대해서 네 꼴은 하나고 본래는 원자는 두 개지만 부정 방식은 맞지만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는 순간 x는 3, y는 0으로 고정돼 버리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있으니까 부정 방식 풀렸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을 우리는 부정 방식이라고 한다. 약간 유리수 조건도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등등이 되었고요. 그때 실수 조건과 정수 조건의 부정 방식은 어떻게 푸는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실수 조건이면 제곱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거나 변형 고정과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정수 조건 부정 방식은 그렇습니다. 약수, 배수, 약수의 꼴로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되고 넌 정수꼴이 된다면 이 정수의 약수들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부등식법 한 개 문제를 살 풀어봤는데 복잡하죠. 다 이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조건 확장법까지 가시면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 될 거다. 이거는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 방식을 우리는 각 조건에 따라서 맞는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풀어보았습니다. 좀 부정 방식 어떻게 보면 방역기 편에서는 가장 어려운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론들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